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뇌는 남아서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자신이 왜 죽었는지, 생전에 무엇이 자신을 괴롭혔는지 말이죠. 이 차가운 수술대 위에 두 사람의 뇌가 놓여 있습니다. 두 분 다 80이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뇌의 주인은 83세 할아버지 A씨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을 지옥 속에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잊었고 본인이 방금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알츠하이머 치매였죠. 간병인이 없으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드셨던 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뇌의 주인은 84세 할머니 B씨입니다.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총기가 넘치셨습니다. 손주들 전화번호를 외우고 신문을 읽고 농담을 주고받으실 정도로 뇌가 아주 건강했죠. 뇌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인지 기능만큼은 20대 못지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노인의 말년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만들었을까? 유전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술이나 담배? 운동 부족? 연구진이 두 사람의 인생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소름 끼치는 차이점이 딱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평생 숨쉬며 살았던 장소였습니다. 치매로 고통받았던 할아버지 어씨는 필라델피아 도심 한복판,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근처에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매캐한 도시의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었죠. 반면 끝까지 총명했던 할머니 B씨는요, 나무가 울창하고 공기가 맑은 교외의 전원주택에 사셨습니다. 단지 사는 곳이 달랐을 뿐인데, 단지 마시는 공기가 조금 달랐을 뿐인데, 그 대가가 치매라니. 믿어지십니까? 에이, 설마 공기 좀 안 좋다고 치매까지 걸리겠어? 그냥 늙어서 그런 거겠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며 걷고 계신 선생님,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뿌연 하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오늘 산책길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의 코를 통해 뇌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이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오늘부터는 숨쉬는 방법조차 바꾸게 되실 겁니다. 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에드워드 리 박사팀이 이 두 사람의 뇌를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봤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할아버지의 뇌는 처참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가 뇌 구석구석에 찐득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던 할머니의 뇌는 어땠을까요? 깨끗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했지만 뇌 속 환경은 천지 차이였던 겁니다. 연구팀은 이 두 사람만 비교한 게 아닙니다. 무려 600명이 넘는 기증된 뇌를 지난 20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아주 확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가 생길 확률이 20%나 더 높았다. 20%입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단지 공기가 나쁜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뇌가 망가질 확률이 20%나 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기 안 좋으면 마스크 써라, 기침 난다, 폐암 걸린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공기 안 좋으면 바보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뇌가 숨막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도대체 이 미세먼지라는 놈이 어떻게 폐도 아니고 뇌까지 기어 올라가는 걸까요? 그 기막힌 침투 경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코로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상쾌하신가요? 우리는 보통 코털이 먼지를 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큰 먼지는 코딱지가 되어 걸러지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초미세먼지는 다릅니다. 이 녀석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코털은 그냥 통과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코 속 깊은 곳에는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뇌의 앞부분, 그러니까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뇌로 가는 직통 엘리베이터인 셈이죠. 초미세먼지는 워낙 작아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바로 침투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나쁜 물질이 못 들어오게 막는 혈내장벽이라는 아주 튼튼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이 지독한 놈들은 그 방어막조차 뚫어버립니다. 너무 작으니까요. 이렇게 뇌 속으로 침투한 미세먼지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뇌세포 사이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뇌세포가 죽고 신경회로가 끊어집니다.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사람 뇌는 복잡하니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고 의심하실까봐 과학자들이 아주 잔인하지만 확실한 실험을 하나 더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연구팀은 똑똑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어그룹 쥐들에게는 깨끗하게 정화된 1급수 같은 공기만 마시게 했고, B그룹 쥐들에게는 오염된 공기, 즉 초미세먼지가 섞인 공기를 마시게 했습니다. 기간은 10개월. 쥐의 수명으로 치면 사람의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꽤 긴 시간입니다. 10개월 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쥐들을 미로에 넣어봤습니다. 원래 쥐들은 길찾기 선수입니다. 한번 갔던 길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서 출구를 찾죠. 깨끗한 공기를 마신 어그룹 쥐들은 이까짓 거 식은 죽 먹기지 하면서 쌩하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공기를 마신 B그룹 쥐들은 달랐습니다. 미로에 들어가자마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왔던 길을 또 가고 막다른 벽에 머리를 찍고 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찾고 뱅뱅 돕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 어르신들에게서 보는 길 잃음, 배회 증상과 똑같은 행동을 보인 겁니다. 더 슬픈 건 둥지짓기였습니다. 쥐들은 본능적으로 지푸라기를 모아서 아늑하고 튼튼한 둥지를 짓습니다. 아주 꼼꼼하게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마신 쥐들은 둥지를 짓다 맙니다. 지푸라기를 여기저기 흩어놓고 엉성하게 얼기설기 엮어놓고는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행 능력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이 쥐들의 뇌를 꺼내서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뇌가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위축된 거죠. 그리고 뇌 속에는 치매 환자에게서 보이는 독성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쥐가 이 정도인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출퇴근길에 산책길에 마시는 그 매연이 내 머릿속 해마를 갉아먹고 내 길찾기 능력을 지우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나라 환경,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도로변 아파트와 골목길 미세먼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역세권, 도로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비싸기도 더 비싸죠. 그런데 10층, 15층 높이라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타이어가 도로랑 마찰하면서 생기는 미세한 고무가루, 아스팔트 분진, 디젤차 매연. 이게 상승 기류를 타고 아파트 고층 창문으로 쑥 들어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로열층이 사실은 뇌 건강에는 최악의 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 어머님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주방입니다. 한국 요리 얼마나 지지고 볶고 굽습니까? 특히 고등어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수치가요. 나쁨 수준인 날. 바깥 공기에 수십 배가 넘는다는 뉴스 보셨죠? 환풍기 안 틀고 창문 닫고 생선 굽고 전 부치는 동안 우리 어머님들 폐와 뇌는 그 독한 연기를 고스란히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운 할머니들이 폐암 걸리고 치매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무방비했다는 겁니다. 아유, 늙으면 다 죽는 거지 유난 떨 것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곱게 늙는 것과 환각을 보고 가족을 못 알아보며 고통스럽게 늙는 건 천지 차이 아닙니까? 지금 뉴욕타임스가 경고하는 미국 상황보다 어쩌면 우리 상황이 더 급박합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농도 좋다는 날도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보면 한참 미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24시간 내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볼까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면서 야, 안개 꼈네 운치 있다 하신 분 계신가요? 그거 10중 8구 안개 아닙니다. 스모그입니다. 습기랑 먼지랑 매연이 뒤엉킨 덩어리입니다. 운치 있다고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뇌세포 수천, 수만 개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민이라도 가야 하냐고요? 아니요. 여기 살아야죠. 내 나라 내 땅인데. 대신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옛날에는 밥 안 굶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나쁜 공기 안 마시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고등어 구울 때 환풍기 켜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게 치매 예방 주사 맞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세먼지 나쁜 날 산책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과감하게 쉬세요. 마스크? 코로나 끝났다고 벗어 던지지 마세요. 공기 뿌연 날 쓰는 마스크 한 장이 내 정신을 맑게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미국 통계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서 심드렁하셨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나쁜 공기보다 더 독한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독하게 우리 뇌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드시나요? 그럼 이제 더 화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도생하려고 아등바등하는데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힘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집 밖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내가 아무리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리고 고등어 안 굽고 살아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창문 밖 세상입니다. 최근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면 미국 상황이 아주 가관입니다. 2025년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이 양반의 슬로건이 뭡니까? 땅 팔아, 기름 나오게 계속 팔아, 환경 규제 필요 없다, 전기차 갖다 버려라, 공장 팍팍 돌려서 돈 벌자, 이거거든요.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기에는 여권이 없습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미국이 탄소를 뿜고 지구가 뜨거워지면 그 나비 효과는 태평양 건너 우리 한반도 머리 위로 직격탄이 되어 날아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치매 위험국에 살고 있는지 그 억울한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편서풍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봄만 되면 하늘이 누렇죠? 중국 공장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매캐한 연기, 몽골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 그게 다 어디로 옵니까? 지구 자전 때문에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풉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굴뚝 옆에 붙어 사는 운명입니다. 중국이 공장을 100개 돌리면 그중 3040개의 연기는 우리 코로 들어옵니다. 이건 국제적인 뇌테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경제 성장하겠다고 석탄 떼우는데 그 대가로 내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우리 손주들 폐가 망가진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외교적인 문제라 강력하게 말 못한다. 그 사이 우리 뇌에는 그 중국산 초미세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범인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오래된 트럭들, 시커먼 매연 뿜으면서 달리는 노후 경유차들. 아직도 많습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 트럭 뒤를 따라가는 내 폐와 뇌는 무슨 죄입니까?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서 도로와 주거지가 너무 가깝습니다. 도로변에 유치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이 식지 않은 채로 우리 안방까지 배달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때는 디젤차가 친환경이다, 연비 좋다 하면서 권장했었죠. 클린 디젤이니 뭐니 하면서요. 국민들은 그 말 믿고 경유차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세먼지 주범이다라고 합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그 디젤차, 꽁무니에서 나온 초미세먼지는 이미 우리 뇌 속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무서운 건 한반도 대기 정체입니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요즘 날씨 보면 4만4온이 없어졌다고 하죠? 대신 4만3이라고 합니다.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왜 그럴까요? 기후 변화 때문에 바람이 안 붑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공기가 꽉 막혀서 마치 돔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걸 대기 정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매연, 고등어 굽는 연기가 한데 뒤섞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뱅뱅 돕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가스실입니다. 이 안에 갇혀서 며칠씩 숨을 쉬어야 합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 며칠 동안 들이마신 초미세먼지가 우리 뇌세포를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인들, 정책 만드는 높으신 분들, 선거철만 되면 무슨 얘기합니까? 집값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로 뚫어드리겠습니다. 공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전부 시멘트 바르고 공사판 버리고 먼지 날리는 공약들 뿐입니다.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 1순위로 내거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냐? 티가 안 나거든요. 건물 올리는 건 눈에 보이지만 공기 맑아지는 건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미국 폐협회 대변인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공기질 개선이 비싸다고요? 국민들이 병들어서 나가는 의료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이 1년에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국가가 경제 살린다면서 환경 규제 풀고 공장 돌리게 해주는 동안 그 대가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 호흡기 환자들의 병원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그리고 각 가정의 간병비 지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조용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당장 시장 나오라고 시위하고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공기는 눈에 잘 안 보인다고, 냄새가 없다고 그냥 참고 마십니다. 그 참는 숨 한 번 한 번에 내 기억력이 깎여나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 중장년층 세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매연 마셔가면서 밤낮 없이 일해서 이 나라 이만큼 살게 만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면서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뛰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밥은 안 굶게 되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치매라는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그 치매가 내가 잘못 살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돌렸던 공장, 우리가 발전을 위해 참았던 그 오염된 공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면 이거 너무 억울해서 잠이나 오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환경 규제 푼다고 욕할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 동네 뒷산에 아파트 짓는다고 숲 밀어버리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 끈 채 몰래 공장 돌리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뇌를 공격하는 공범들입니다. 돈이냐 건강이냐? 국가는 늘 돈을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내 뇌는 돈으로 못 산다. 라고요. 맑은 공기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권입니다. 내가 내 정신 온전하게 붙들고 자식 얼굴 알아보며 품위 있게 늙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자, 화만 내고 있을 순 없겠죠. 세상이 거꾸로 가고 하늘이 잿빛이어도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이 지독한 독가스 돔 안에서 내 뇌를 지키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생존 수칙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지키시면 진짜 손해보시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미세먼지는 즐기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요령껏 숨어야 합니다. 내 뇌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딱 3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첫 번째, 산책의 골든타임을 바꾸세요. 선생님, 혹시 아침잠 없으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로변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녁 드시고 소화시킨다고 퇴근 시간 무렵에 대로변 산책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운동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대기의 특성상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오염물질이 바닥으로 깔립니다. 대기 정체 현상이라고 하죠. 게다가 출퇴근 시간 도로변은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로 가스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숨을 헐떡이며 걷는다는 건 폐 깊숙이, 뇌 깊숙이 독가스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책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즉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대류 현상으로 공기가 섞이면서 그나마 오염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제발 도로변 말고 나무가 있는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도로에서 딱 100m만 안으로 들어가도 미세먼지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두 번째, 코호흡을 목숨처럼 지키세요. 운동 좀 힘들다고 헉헉하면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 계십니다. 입으로 숨 쉬면 필터 하나 없이 바로 몸속에 먼지를 들이붓는 꼴입니다. 힘들어도 입 꾹 다무세요.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코로만 숨 쉬세요. 아까 코가 뇌로 가는 통로라고 겁을 드렸지만 그래도 코에는 점막도 있고 코털도 있어서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줍니다. 입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세 번째, 집안을 무균실로 만드세요. 특히 주무시는 침실이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차가 돌아다닙니다. 낮 동안 쌓인 뇌의 찌꺼기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소를 씻어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자는 방의 공기가 탁하면 이 청소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공기청정기, 전기세 아깝다고 끄지 마세요. 나중에 병원비 내는 것보다 전기세가 훨씬 쌉니다.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24시간 돌리세요. 특히 주무실 때는 꼭 켜두세요. 그리고 요리하실 때 주방 후드 안 켜고 생선 굽거나 고기 굽는 건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리 매연도 치매의 주범입니다. 환풍기 꼭 켜세요. 마지막으로 항산화 음식을 챙겨 드세요. 미세먼지가 뇌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 염증과 싸우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싼 영양제도 좋지만 색깔 짙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토마토. 이런 애들이 뇌 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랑 싸워주는 군인들입니다. 오늘 산책길 어떠셨나요?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답답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세상이라니 하면서 한숨이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매연 속을 달리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선생님은 이제 마스크를 챙기실 거고 공기 좋은 숲길을 찾으실 거고 집 안 공기를 관리하실 테니까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5년 뒤, 10년 뒤 선생님의 기억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여보게, 오늘 미세먼지 나쁘다네.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게. 그게 뇌 지키는 길이래. 이 따뜻한 잔소리 한마디가 친구의 건강한 노년을 선물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산책길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총명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맑은 공기 많이 마시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는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산책길 라디오 뇌건강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